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같이 읽어보고 창작자, 그러니까 제작자, 작성자의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 매수매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투자자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LS 일렉트릭인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2월 4일에 일요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강의의 본질이라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이 부분이 그 강의가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특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 선착순이다 보니까 빠른 신청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LS 일렉트릭으로 넘어오면 그 제목을 한번 먼저 보면요. 전력 투자와 불확실한 경기 사이라는 제목으로 1월 9일에 발표된 리포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이동헌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신한은 이렇게 첫 장에 요약을 세 줄로 해주시는데 요것만 참조해도 사실 많은 부분을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많은 부분을 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하셨고, 컨센서스가 소폭 하회 예정이다 라고 하셨고요. 북미 전력 관련 수혜는 지속되나 국내하고 중국 설비 투자는 부진하다. 그래서 이게 북미는 살아있으나 국내하고 중국은 조금 부진한 상황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3% 하향하고 길게 보면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하향 리포트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10만 원에서 97,000원으로 조정을 하셨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2조 2천억 정도. 그리고 발행 주식 수가 생각보다 시총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1,000만 주, 3,00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LS하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수만 해도 거의 뭐 56%, 7%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같은 경우도 여름쯤에 피크를 찍었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됐었고, 보시면 22년도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그 단위가 두 자릿수나 앞자리가 바뀌었죠. 23년에 지금 3,300억까지 올라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요것들이 반영이 돼서 연초부터 여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뒤로는 좀 실적이 조금 4분기 실적처럼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하향하면서 지금은 좀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4분기 프리뷰 컨센서스 소폭 하회 예상, 실적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 하회한 수치고 22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어졌지만 상반기 실적에는 못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실적이 쭉 이어져서 어떤 그 흐름을 타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으면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에도 생각보다는 못 미친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매출액은 전력기기 인프라 쪽은 호조를 예상하지만 자동화, 자회사 이쪽은 뭐 3분기에 이어서 부진을 예상한다. 23년에서 24년으로 일부 이연 물량도 반영되었다. 그래서 아마 물량들도 일부 24년으로 이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은 지속되지만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일시적 믹스 악화로 이익률 둔화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도 그냥 지속된다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계절적 비수기 영향 그리고 일시적 믹스 악화로 이익률이 둔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회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근데 보면 이 북미 시장이 지금 계속 살아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시장이 중국하고 뭐 한국 뭐 이렇게 아시아권 시장들은 지금 많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고, 북미 시장이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만약에 조금 조정을 와준다면 회사 실적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분단은 아마도 이제 좀 중단기적인 모습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3분기 수주 잔고는 2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전력 인프라 관련 수주가 1조 9천억, 그리고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 두 개가 이 회사의 큰 축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전력 인프라라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그 슈퍼 사이클이 온다 만다 말씀이 맞는데, 그런 사이클의 흐름의 어떤 초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큰 수주가 계속해서 쌓일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중심의 국내 업체 설비 투자가 이어져 수혜가 지속된다. 이 회사가 이제 북미 시장을 뚫을 수 있었던 거는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러면서 LS 일렉트릭이 함께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많이 쌓았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수혜가 이어질 거라고 지금 지속된다고 예상하시는 거고, 변압기와 북미 현지 업체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1,500억 가량의 영국 ESS 프로젝트도 수주했다. 이거는 그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했던 그 보틀리라는 프로젝트에 이어서 후속 프로젝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수주했던 게 한 1,200억, 1,300억 됐었는데 수주 금액이 늘었다. 요거는 사실 이 회사가 ESS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디벨로퍼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 경기 동향 부진이 변수이다. 자동화 부문은 전방 산업 재고 감소에도 회복이 더디다. 그 자동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걸로 아까 그 매출도 마이너스 22% 정도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한국과 중국의 설비 투자 경기 둔화로 자동화 자회사 실적이 부진하다. 24년은 완만한 회복을 예상한다. 이 부분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목표 주가는 하향하고 올라간 눈높이는 부담이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지금 부담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주가가 하향 안정화됐음에도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 하방을 얼마나 더 다질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비교 업체들의 멀티플도 하향되었다. 23년에 실적이 급증했지만 올라간 눈높이는 부담 요인이다. 경기 변수에 따른 배전 투자가 송전에 비해 모멘텀이 약해 보일 수 있다. 이 경기 변수에 따른 배전 투자가 부담이 약해 보일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경기 북미권도 경기 둔화 쪽으로 사이클로 들어오게 되면 투자가 적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들도 일부 연기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죠. 6개월에서 12개월, 18개월까지. 그런 영향들을 이 회사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24년 금리 큰 피크아웃에 따른 경기 회복 시에 북미 외 지역에서 밀렸던 투자자들이 집행되며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게 그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북미가 경기 침체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송배전 영역에서 ESS, VPP, HVDC, 전력 효율화, 친환경 그리드 연결 등의 풍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이 회사의 장기 어떤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변하고자 하는 거고, 뭐 잘 아시다시피 잠깐의 피어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튼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전력 회사, 그리고 또는 허벨, HUBB라고 하는데, 허벨과 같은 그 기업들의 어떤 페어로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부터. 특히 이제 이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10월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다 회복을 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S 일렉트릭이 못 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길게 보면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이걸 해석하기로는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앞에를 읽어봤는데, 제가 그 잠깐 말씀을 HVDC에서 말씀을 드리면, HVDC는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사실 중국이나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고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VPP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국내에 법안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발전소가 아직은 이제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다.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SS가 가장 뭐 장기적인 게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 영역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잠깐 퀀트K를 가서 네이버에서 퀀트K 영문으로 이렇게 치시면, 퀀트K 이렇게 들어가시면 LS 일렉트릭의 리포트를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제 회사와 통화한 내용도 있고 탐방 노트가 있는데,
리포트를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이 회사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전력기기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인프라 쪽에서 상방은 열려 있는 비즈니스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보틀리 프로젝트, 보틀리 프로젝트 대비해서 이때도 추가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나왔던 게 1,500억짜리 수주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특이한 게 ESS 쪽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전기차 쪽으로 EV 릴레이를 자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포드와 장기 계약이 돼 있는 게 수주 계약이 거의 수주 잔고 1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분이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지만 얼마나 매출로 잡힐지, 얼마나 오랫동안 잡힐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타 업계 동향 쪽에다 저희가 회사 쪽에서 말씀해 주신 북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7, 8월부터 전방 수요가 조정받고 있고요. 2차 전기차 섹터는 투자를 일부 지연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흐름도 그때 많이 꺾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요게 턴하는 시기, 요게 턴하려는 순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대부분 데이터 센터는 동사가 대응하고 있고, 이런 것들 최근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도권에는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라 계속 지방으로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동향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리포트를 좀 읽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한번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월 4일에 오프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강의를 또 듣고 실제로 수익이 나신 분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성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